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 이야기를 유익하게 감상하세요. 러시안 꼴이 어제 해준 달걀말이에 보답하듯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요거트에 치즈를 섞어 소금 대신 얹어 먹으라고 에스프레소 잔에 담아왔다. 그러면서 초콜릿도 같이 줬다.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새벽에 왔는지 또 새벽에 깨어있더라 하고 물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라고 대답했다. 아침 먹고 식곤증으로 잠을 청하겠단다. 어쩌다 페북으로 친구 맺기가 되어서 그녀의 사진을 몇 번 보고 멘트도 한 번 해줬다. 사진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너 풀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나랑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했더니 쉽게 노플라블럼했다. 보통 나이 든 남자와 단둘이 시간 보내는 걸 무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아니 그게 더 힘들 수도. 하지만 지난밤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자 둘의 로맨틱한 밤은 너무도 좋았다.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 째지는 기억이었다. 안탈리아는 아직까지 산 정상에 눈이 보이는데 그 산을 올림포스라고 한다. 옛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 올림푸스라고 부르는 산은 그리스까지 포함해 총 4개가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해발 2356 정도인데 케이블카가 다닌다고 호스트가 추천을 해줬다. 검색해보니 터키인들은 저렴하게 이용 가능했고 외국 관광객에겐 $44를 받는다. 발에 생긴 물집이 이상하게 아물고 있어 걷기도 편하고 카파도키아에서 놓쳤던 풍선 투어가 못내 아쉬운 걸 떨칠 겸 타러 가려고 했다. 집이 사무실이어서 늦은 아침 출장을 준비하는 호스트에게 케이블카 가격이 내 말대로 아니더라 그래도 이해한다 했더니 라키를 같이 마셨던 친구가 예전에 케이블카 운영하는 곳에서 관리소장으로 일을 해서 같이 가면 공짜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11시쯤 문자가 와서 지난 폭우로 유지 보수 중이라 못한다고 했다. 그래도 너의 정보가 없으면 거길 갔었을 텐데 고맙다고 하고 원래 산정상에서 내려보는 광경이 익숙해서 크게 아쉽지 않았다. 사실 케이블카 탑승권값 아껴주려고 애쓴 마음만으로도 케이블카는 제 몫을 다한 셈이다. 이런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한국 오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자. 카파도키아 호스트는 종종 문자로 잘 지내냐고 아직도 물어주고 나도 맥주나 라키로 채워진 잔을 메시지로 보낸다. 나도 외국인 친구가 생긴 거다.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플 때에 주변에서 병원 가보란 소리를 많이 한다. 제일 편하게 남을 위하는 소리 중 하나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진 않고 나서자니 죽겠고 해서 집에 숙면이라도 취하면 나아질까? 앓고 있을 때 약이라도 사들고 생사 확인하러 오면 모르겠지만 겨우 잠들만 할 때 전화해서 왜 병원 안 가보냐 물을 땐 정말이지. 아프단 소리를 한 내가 상등신이라 생각한다. 칼이 무디다고 말을 꺼내놓기도 했고 안탈리아에서 외식은 딱 한 번 할 정도로 집에서 해먹자니 무딘 칼이 더 위험한 걸 알기에 바로 옆 생활용품 파는 곳에 가서 큰 칼 하나 사러 나섰다. 가게 입구에 유리창 닦는 것처럼 앞에 큰 스퀴즈가 달려있는 욕실 청소용품이 있었다. 가격표가 없어 하우머치 했더니 80리라라고 하며 불쾌함을 대놓고 표현하는 배불뚝이 중년 여성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온 날 아주 김세게 했다. 아무리 봐도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칼만 사자는 마음으로 가게 안 깊숙이 들어갔더니 히잡을 쓴 발랄한 여직원이 터키어로 친절하게 인사했다. 나이프란 말도 못 알아들었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또 의성어로 슉슉 소리내며 마임을 했더니 웃으며 칼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여긴 잘해야 주먹만한 과일 깎을 정도의 칼밖에 없었다. 제일 큰 걸로 고르고 얼마냐고 물으니 100리라. 숫돌도 찾으니 없다고 했고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 동그라미 철판이 하나씩 엇갈려 마주한 칼갈이가 있어 그것도 담고 봉이 안 달린 스퀴즈도 세일이라고 30몇 리라라고 하기에 담았다. 계산하러 내려와 합산을 하니 내 예상보다 40리라 정도 많았다. 칼이 100리라 아니냐고 물으니 121리라를 계산기로 알려주며 이 새끼가 사람을 못 믿네 식으로 째려봤다. 억지로 감사하단 말을 꺼내고 오다가 선물이라 함은 금액을 떠나 작은 거라도 최고 좋은 걸 해야 하는데 스퀴즈만 사면 봉걸레에 봉 뺀 걸레식으로 갖다주는 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찾아가 계산된 건 반납하고 봉 달린 걸 다시 샀다. 얼마냐고 하니 추가로 20리라란다. 아까 스퀴즈를 50이라고 했는데 그럼 70이라인데 처음 들어올 때 80리라는 뭐고 가격표가 없는 것을 살 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 슈퍼처럼 바코드 찍은 대로 합산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매번 계산기로 숫자를 보여줄 땐 깨름칙했다. 다해야 몇천 원 아니지만 매번 신뢰가 무너졌다. 작은 사기보다 큰 친절로 더없이 풍요롭지만 옥의 티랄까. 나가기 전 망치 같았던 칼을 갈아서 바나나 꼭지로 검수해보니 샤프하게 잘려나갔다. 세 칼까지 더하면 최소 2년은 문제없겠다. 집에서 18km 북쪽으로
떨어진 두덴 폭포를 가려고 나섰다. 지도대로 잘 내렸는데 인도도 없는 이상한 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여졌다. 앞으로 몇 미터 뒤로 몇 미터 움직이며 겨우 입구로 찾아갔다. 입장료는 10리라. 얼마나 별로기에. 도무지 폭포가 있을 수 없는 평지인데 싼 맛에 들어가 쉬다 나와도 될 것 같았다. 깊숙이 들어가니 물소리가 크게 들렸고 폭포랑 연결된 동굴 같은 곳이 있었고 종유석같이 생긴 것도 있었다. 물귀신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지는 아니지만 예상 밖 수량도 그렇고 물 흐름도 빨라 볼만했다. 역시 기대를 안 한 좋은 결과는 매번 기분 좋게 한다. 오늘 정한 일정은 이걸로 끝이어서 부모 따라온 애기들한테 눈인사를 하면서 느리게 구경을 했다. 음식을 가지고 온 바나나랑 스틱빵을 먹고 집으로 되돌아섰다. 조금만 더 걸어 환승하나는 버스를 타고 2초씩 끊어 졸며 집으로 왔다. 약간 외곽인데 낙후된 곳과 새로 생기는 게 번갈아 나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터키의 일상이다. 칼값이라도 빼고 코리안 스타일 국물이 먹고 싶어 슈퍼를 들려도 비슷한 건 감자와 양파. 계란이라 감자 계란국을 목표로 재료를 사고 컵라면도 2개 샀다. BTS만 좋아하는지 한국 컵라면은 없었고 커리만 나는 것만 있어 실망스러워 맥주도 3개 샀다. 내일 점심용으로 바나나까지 사고 들어왔다. 내 집에서 보다 장을 더 많이 보러 다닌다. 색깔은 살벌하게 잘 들어 플라스틱 도마도 뚫을 정도였다. 감자 하나, 양파 한쪽, 마늘 많이, 오이고추같이 생긴 것 2개로 소금 간 맞춰 끓여내다가 달걀 2개로 달걀물 만들어 팔팔 끓을 때 둥그렇게 돌려 부어줬더니 모양은 같았다. 각설탕 하나까지 넣어도 미원이나 다시다의 오묘한 감칠맛이 안 나서 국물 끝에 양고기 소시지를 넣었더니 김치 없는 부대찌개 맛이 났다. 소시지에 무얼 넣는지 모르겠지만 미원에 가까운 맛이 나서 먹을만은 했다. 바게트 같은 빵과 삶은 달걀 2개 먹다 남은 감자채. 김치 대신 고추 피클 각 끓여낸 이름 모를 국을 같이 먹었다. 채소 목 넘김이 시원해 2그릇을 먹었다. 그동안은 퍽퍽했던 음식들로 식도에 붙어있던 니글거림이 사라졌다. 혼자 테라스에서 먹었다. 아침에 나가는 호스트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4시쯤 온다고 했다. 요즘은 부부들끼리도 안 묻는 걸 여기서 내가 묻는다. 조금 전엔 오늘 늦어져 밤 10시에 들어온다고 문자가 왔다. 밤 10시가 다 돼서야 호스트 흔적이 보였어. 해가 든 듯 조용하던 집에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나는 잠에서 깼지. 그는 피곤한 듯 하지만 눈은 반짝였어. 들뜬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나열하듯 풀어놨지. 안탈리아의 진짜 매력은 밤에 생기는 거라면서 이번 주말 꼭 백장미 축제 가보자고 했어. 그 축제에서는 화려한 조명에 춤을 추는 사람들,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부신 백장미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거야. 들떠서 하는 말에 나도 기대가 됐지. 안탈리아의 밤, 완전히 새로운 느낌. 호스트는 안탈리아 마당발일 뿐 아니라 군사학교에서 1000명의 학우가 있었던 관계로 모스크바에서 카타르까지 보안 카메라 설치를 하러 다니는 능력자였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차원의 취미생활에 가까웠다. 최근 꽤 괜찮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먼 곳으로 한 달여 정도 출장도 가야 한다고 했다. 성정에 안 맞는 군사학교를 왜 가게 되었냐고 물으니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은 학구파여서 박사까지 될 거라고 했다. 이틀 전 밤늦게 들어오는 날 발걸음마저 경쾌한 40대 초반 친구를 데려왔다. 스킨스쿠버 일을 하는데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한때 수영 꽤나 했던 나로서 반가웠다. 혼자 청승맞게 맥주 하나를 마신 뒤라 별 생각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따라 마셨고 스킨스쿠버는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잠깐 자리를 비우더니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건너 방에서 들려왔다. 겨우 진정을 해서 다시 참석했고 세계 남자들의 최고 관심사인 여자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 후 이혼했고 2자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며 각국 여자들의 외모 순으로 나열했는데 쉽게 예상 가능한 1위는 러시아, 2위 폴란드, 3위 나머지 유럽 국가, 4위 터키라고 했다. 동양은 순위에 올리지도 않았다. 난 터키다 좋던데 그랬더니 고개를 젓는다. 꽤 바람기가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마음 잡고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는다며 진지하게 말했다. 말과 달리 3명의 여자, 2명의 여자일 땐 다 오케이인데 1명일 땐 아니라고 했다. 터키인들의 러시아 여자와 사랑은 꽤 흔한지 나보고 러시아 여자 만나봤냐고 했다. 난 오후에 같이 사진 찍은 러시안 거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했더니 FK맨이라며 놀랬다. 궁금해서 너 엑스와이프 사진 보여달랬더니 순순히 내 보여줬고 말 그대로 러시아 미녀였다. 괜히 봤다고 너스레를 떨어줬더니 좋아 죽는다. 헤어져 놓고는
여자와 달리 남자 마음에는 과거의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아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20년 전만 왔어도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번개보다 빨리 지나갔다. 시간과 장소가 바뀐다고 어딜 가겠나? 터키 공화국 건국의 아버지 케말 파샤의 사진이 김정은 사진처럼 어디에나 있는데 호스트 집에도 있어 아버지라 칭하는 다른 역사적 인물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다. 궁금함이 지나쳐 오스만 터키랑 셀주크 터키의 차이는 뭔지 물었고 스킨스쿠버는 왜 분위기 조지는 말을 하냐고 했다. 처음 볼 때부터 업다운이 심한 놈이라 생각했더니 틀림이 없었다. 관상이 과학이란 말은 낯선 곳에서 더 적중이 잘 된다. 난 동창들이 단체로 들어있는 카톡을 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올리듯 시덥잖은 신변 잡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무심하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문자도 언제 끝을 내야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을 때가 많아 시작보다 중요한 끝을 맺는 걸 힘들어하는 편인이어서 한참 전부터 그냥 상대에 따라 행동을 하는 편이라 혼자 마음대로 할 때가 좋다. 스쿠바가 떠난 뒤 호스트는 그와 달리 관심사가 많아 남북관계와 지정학적인 부분까지 물었다. 관심에 비해 내가 터키에 오기 전 터키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를 몰랐듯이 한국의 위치마저도 몰랐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우리의 대화는 눈치로만 이어졌다. 안탈리아 북쪽이 해안가보다 낙후가 되어 있는 걸 물었더니 시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자녀 교육도 안 해서 삶이 집시와 비슷하다고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받지 못하는 교육이 삶의 질을 나누는 건 어디나 크게 다르지 않다. 며칠 동안 쉬었고 이틀 후 떠날 일정이 되고 보니 다시 힘내서 관광 명소를 찾아보게 되었다. 어제 본 두덴 폭포와 동선이 겹쳤지만은 프로순루 폭포 자연공원으로 향했다. 터키의 버스 번호는 영문과 숫자가 혼용되어 멀리 오는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내가 환승하며 탈 두 버스는 VL55와 MK81호였는데 비슷한 번호 MK80, VL54호 이런 것들이 연신 지나갔고 구글맵과 터키 대중교통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곤혹을 치르곤 했다. 복잡, 다양하고 길이 막혀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좋다. 집 떠난 지 고작 한 달이 안 됐지만 애국자 납셨네란 생각이 들어 피식 웃었다. 군대 있던 생활 습관이 제대 후 원래 습관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었으니 귀국 후 내 마음은 3초 만에 부활할지어다. 불과 22kg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용한 대중교통도 주변 환경도 중남 미풍이 들었고 슬쩍 불안감이 들었다. 오는 길에 버스라고 부르기 민망한 마을버스보다 작은 차를 타고 오는데 동승한 여행자들이 있어 내가 틀리지 않게 가는구나 싶었다.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 가족이었고 갓 30 된 아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 나도 따라 갈래 했더니 그러라고 했다. 공원을 둘러보던 중 기도 시간이 됐다며 단체 야유회 갈 때 이용하는 펜션만한 모스크가 있어 기도를 한다길래 나도 같이 경험해볼 겸 들어섰다. 신성한 사람들인지 입장 전 얼굴은 물론 입에 물을 담고 가글도 하고 발까지 씻었다. 그 일련의 과정도 규칙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3회 이상 등등 한 번에 숙지하긴 쉽지 않았다. 모스크에 들어서 아이맴 성직자를 기다려도 오질 않아 자기들이 기도를 주관하기로 했다. 5분 정도 절을 할 때 옆에 따라했다. 대충 해도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곧 60이 될 내게 아들뻘 되는 청년이 지나치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공원을 둘러보니 어제 본 소규모 공원보다 볼 게 없었고 동선상 가기 좋은 고대 유적지 페르게란 곳으로 빨리 이동했다. 어쩌다 동행이 된 그 가족과 계속 같이 가게 됐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돼 간단하게 요기 정도를 하게 됐고 내가 점심거리가 있고 신세지기 싫다고 했더니 굳이 괜찮다며 동석을 권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끝이 시작보다 힘든 경우였다. 시미칠한 터키 참깨 많이 붙은 빵 하나에 차 한 잔을 먹고 일어났다. 주문에 혼선이 있어 좀 더 음식이 나왔는데 취소하는 과정에서 불란서 특유의 빠른 말과 어깨를 귀보다 높이 올린다고 들은 제스처가 나왔다. 내가 덧붙여 이런 상황이 될까봐 그늘진 벤치 찾아 따로 먹으려고 했다. 다 큰 청년이 부모와 여행하는 경우가 드물듯 이 친구도 꽤나 드물게 눈치가 없었다. 나보다 살짝 한 수 위인 듯. 이 가족의 아빠와 딸이 2주간 한국에 여행을 와서 종로사가에 머물렀는데 우리나라의 친절과 청결, 속도, 인터넷 속도 등등의 극찬이 이어졌다. 사대주의의 잔재를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내게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을 일깨워줬다. 경쟁이고 뭐고 간의 선진국의 삶을 영위하며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을 젊은이들이 부러웠다. 고대도시 유적지 페르게에 도착해 200리라 입장권을 구매할 때만 해도 볼 게 없어 보였다. 입구에서 본 잎이라 부르기 애매한 선인장의 잎은 김장철 배추 겉대처럼 커서 인상적이었다. 사실 유적지란 영어 표현 루언즈처럼 붕괴된 것들 뿐이지만
로마의 화려했던 문명을 미루어 짐작 가능했고 상상을 더해 개선 장군은 언감생심이고 노예면한 시민으로 거리를 걸었다. 짜증나게도 거리를 걸었다를 쓸 때마다 트롯 가수 한혜진의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를 나섰다. 생각난다. 요즘 트롯 열풍을 가짱게 보는 나로선 옛 흔적만 남은 곳을 혼자 걷고 있으니 죽어 귀천을 바라며 떠도는 귀신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크고 넓고 자세히 둘러보던 중 한국말이 들려서 보니 성지순례 관광차 온 노년의 크리스찬들이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집 위치를 서로 묻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더니 가지런히 서서 깔깔깔대며 깊숙이 둘러보니 귀인을 만나니 어쩌고 저쩌고 했다. 정성스럽게 이리저리 던져놓은 양산까지 치워가면서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했다. 난 아까 모스크에서 절하고 나온 무슬림이다. 제발 당신들이나 회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 말이 터나올 때 못 참을 듯 했지만 네네네 하며 자리를 떴다. 1998년 파리 월드컵이 개최된 해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양쪽으로 펼쳐진 건축물을 보고 있었을 때 또렷한 한국어가 확성기로 들렸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배낭에 빨간 글자까지 써놓은 십자가를 끼우고 광화문일대를 돌아다니던 그였다. 나도 그처럼 뭔가에 확 미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쪽팔려 했던 아직도 깨지지 않는 넘버원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다는 톨스토이 말처럼 사람을 자기와 동화시키려 애를 쓴다. 그래서 남과 아주 조금 다른 난 이상하게 나쁜 놈이 될 때가 많다. 많진 않더라도 가해자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쏘아붙이는 말투 때문인 걸 안다. 말 나누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편할 수밖에 없다. 더 걷기 힘들어 출구로 나왔다. 유적지 도로 하나 건너에 또 하나의 유적이 단독으로 있었고 발에 물집이 도저 지나칠까 했지만 그래도 란 마음으로 들어섰더니 매표소까지 있었지만 내가 산표에 포함된 거라 입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입장권이 시답지 않아 매번 버리고 다녔는데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 입구에서 본 안내판을 보니 반원형 극장이었다. 좋은 곳 따로 보관하듯 해서 최고 하이라이트를 놓칠 뻔했다. 떠나기 전 형님이 원형극장에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했는데 상위 20% 안에 드는 노래 실력이라 자부하지만 중년의 관광객 한 명이 있었고 공목 가고파를 불러 실력 1%가 아니면 눈치 봐서 해야 되는 걸 알기에 그만뒀다. 다행히 놓치지 않은 극장을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고 나니 걸음걸이는 더 처졌고 20여 분 떨어진 트램 정류장이 머나멀게 느껴졌다. 트램에 간신히 올라 최대한 적게 걸을 욕심에 트램 정류장에서 걸어 20분도 안 되는 거리를 환승하려고 다른 정류장에 내렸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로 또 다른 길을 찾다 보니 걸음도 못 줄이고 1시간이나 더 늦게 도착했다. 몸인지 마음인지 모를 갈증으로 맥주 3캔을 사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한 잔 들이켰고 저녁 겸 안주로 소세지 야채 볶음으로 또 한 잔. 어쩐 일로 12시도 되기 전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 포스트 러시안 걸과 대화하면 그들은 홍차와 커피난 또 한 잔. 아침에 깨니 가관이 아니다. 형이 야 톱파원 일 안 해? 어느덧 사진첩 저장용 페북이 일기가 됐고 더 나가 일이 됐다. 밀린 원고도 아닌데 납기에 시달리며 일했던 과거 경험 탓에 업로드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중국집이나 피자집처럼 배달업 중에 일했으면 이미 천당이나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삭줍기 하듯 순위에 밀린 관광지를 찾아보니 나라 해변과 모래조각박물관이 있었다. 집에서 한방에 가니 최소 헤매진 않을 것 같하고 이제껏 다니지 않은 곳이라 새로울 것 같아 순순히 나섰다. 오지 않는 정류장 앞에서 미셀 파이퍼인지 닮은 건지 모를 모델이 선전하는 스케쳐스 광고 구경하다 느지막이 온 버스에 올라탔더니 코앞에 젖꼭지 바로 위까지 패여있는 크롭탑 티를 입은 처자가 타고 있었다. 관람료를 내도 아깝지 않은 시각적 충격이었다. 버스 운행은 레이싱을 방불케 했고 기다리는 수고에 비해 여차하면 놓칠 수 있는 짧은 정차 시간으로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힘들게 했다. 해변 들어서기 전 넓은 바베큐장이 있었고 초입엔 텐트까지 있었는데 얼굴 구별은 못하지만 행색으론 노숙하는 시리아인 것 같았다. 돈 찾으러 우체국근처를 뒤지다 노숙자가 있었다. 요즘 노숙인은 버려진 고급 옷차림을 잘 차려 입어 구별이 쉽지 않지만 냄새로 구별할 수 있는데 노숙자들의 냄새는 전세계 공통인 것 같다. 행복한 가정의 사연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사연은 그 수만큼 다양하다는 도스토옙스키 말이 있다. 그리고 천당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데 죽어 겪어보지도 못해놓고 수능 등급 나누듯이 단계를 나누어 끔찍한 장면을 상세히 묘사를 해놓은 히에로니무스의 그림같이 우리들의 불행은 다양하다. 못 믿겠지만 나도 불행해한다.
터키에서 본 빈민들은 곤궁함의 정도는 너무도 다양했다. 버스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배낭을 쓸만한지 보는 소년의 모습이 꽤 오래 기억에 남을 듯했다. 경험상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듯 힘들 땐 힘들 줄 모른다. 알면 살지 못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원초적인 두려움을 무기로 원죄를 설파하며 흑세무민한 종교에 귀의하는 것보다 윤양기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매일같이 불러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 어느 유튜버인가 모스크에 들어가면 글로벌 와이드발 꼬랑내로 환장하니 마스크를 준비하란 소리가 있었다. 그 유튜버 꼬랑내나는 생각은 머리 자체를 꼬부랑하게 써서 그럴듯하다. 자기 똥냄새 발냄새는 잘 참듯이 대부분이 자기에 대해선 관대하다. 특히 그 유튜버는 더 그럴 것 같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서인지 우리나라 청결보단 덜하지만 뭐라도 떨어지면 줍고 닦는 데는 신속하다. 75% 청결 정도를 항시 유지하며 더 이상 관리하진 않는 듯하다. 몸에서 날 수 있는 액취증 비슷한 냄새를 조심하는지 향수 냄새가 가득하고 그 이후로 향수 가게도 참 많다. 여러가지 목욕세제가 물가보다 싼 듯 보였다. 빨래도 밀어서 하는 건 못 봤는데 군 출신 호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딱 75% 수준이다. 난 60% 수준이라 그가 깨끗한 것 같다. 해변에 들어서서는 해운대처럼 비치베드가 쫙 깔려 있었는데 당연히 운영자가 있는 곳인데 눈치 없이 들어갔고 서빙하는 사람이 웰컴하며 편히 앉으라고 해서 겨우 알아채고 황급히 빠져나왔다. 넓은 해변엔 듬성듬성 사람들이 있었고 물놀이 하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됐다. 물온도를 재보니 수영도 충분히 가능했다. 수영복으로 입은 옷은 여자들은 비키니, 남자들은 반바지였다. 내가 가지고 온 무릎 위까지 오고 쥐가 나기 직전까지 쪼임이 강한 선수용 아래라 수영복은 아무도 없었다. 버린다면 뭘 버리나 했던 고민이 쉽게 해결됐다. 먼 발치에서 몰카를 몇 장 찍었다. 대부분 옆으로 누우면 1m까지 흘러내리는 배를 가진 중년 여성이 많았다. 눈요기가 아니라 그냥 체형미에 궁금증이 있었던 내가 보기에 이 해변에서는 세계 1위 미인 국가 러시아 여성은 별로 없어 보여 아쉬웠다. 해변 바로 옆 모래조각박물관을 찾아보니 10유로의 입장료가 있었고 어린이 대상으로 보여져 돌아섰고 둘러쳐진 장막의 틈새로 살짝 보니 틀리지 않았다. 아마 들어갔으면 정신나간 증년인 줄 오해받을 뻔했다. 물온도 측정차 찍어본 손을 1타입히 정신으로 맛을 보니 흑해보다 짠맛이 느껴졌다. 호스트가 흑해의 바닷물은 염분이 적고 해서 물이 아래 위로 물레방아 돌듯이 해서 수영할 때 위험하다고 하더니 염분에 대한 말은 맞는 듯 했다. 저 멀리 보이는 올림푸스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산에 낮게 깔린 구름이 화산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아 보였다. 비가 오르는지 바람에 물기기 가득했다. 따뜻한 지중해 바다가 구름으로 흐려졌다.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이란 노래로 유명한 김현식의 겨울바다 가사가 생각났다. 검푸른 겨울바다 하얀 애가 울더니 내가 하얀 애가 되어 우울해져서 집으로 발길을 돌아섰다. 오는 길에 바베큐장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75% 정도로 깨끗이 하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 인부의 시선이 나에게로 꽂혔다. 몰카를 몇 장 찍어 도둑 재발절이 듯해 물집 잡혀 걷기 힘든 발걸음이었어도 힘내서 신속하게 자리를 피했다. 비가 오든 말든 내려 돌아갈 명분까지 더하니 나선지 3시간도 채 못 채우고 오는 길이어도 아깝단 생각이 안 들었다. 아침에 널어놨던 빨래는 속옷과 속건조 등산바지는 말랐는데 늙어 발에 땀이 안 나 이틀을 신어도 냄새가 안 나지만 매일 갈아 신는 양말은 밀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 앞에서 꼬랑내 무서워하는 유튜버를 위해 확실히 건조하려고 더 길게 널어놓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여야겠네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